집합의 연산, 무엇이든 우리가 어떤 개념을 배우고 나면 그 개념에 대한 가능하다면 연산을 처리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항상 우리는 연산을 배워왔어요. 숫자에 대한 연산법, 문자에 대한 연산법, 그렇죠? 여러 가지 연산법들 많이 배웠어요. 보통 사칙 연산 많이 하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근데 집합은 사칙 연산이 안 돼. 왜? 왜 사칙 연산이 안 되는 건가? 집합 A가 1, 2야. 집합 B는 철수 0이야. A와 B를 더해. 그럼 뭐라 써야 되니? 1 더하기 철수? 뭐라 써야 돼, 이거를? 아니면 철수 더하기 철수? 뭐라 써야 돼? 이상해지잖아. 원소들이 제각각 어떤 안에 있는 원소들은 나름 규칙을 가질 수 있겠지만 다른 집합들의 각각 원소들은 규칙이 없을 수도 있어요. 무규칙인 걸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눌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집합 안에 있는 원소들을 이용해서 뭔가 집합의 개념을 적용하기 위한 연산법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수학자들이 만들어낸 게 이 네 가지 연산법이에요. 합, 교, 차, 역.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 이게 집합의 연산입니다. 합집합은 기호를 이렇게 씁니다. A, 합, B라는 뜻은 합은 그냥 말고 다 섞는다 뜻이에요. 다 섞는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 이걸 컵이라고 보통 읽는데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냥 우리는 보통 A 합집합 B 혹은 A 합 B라고 줄여 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릇 안에다가 A의 원소, B 원소를 다 담으라는 뜻이에요.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교집합은 A, B 쓰고 두 집합 쓰고 교집합 이렇게 쓰고 영어로는 cap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중요하지 않고요. 뭐 하는 거죠? 겹치는 원소만 쓰는 겁니다. 집합 A와 집합 B에 겹치는 것만 뽑아서 써요. 차는 얘는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A 빼기 B. 하지만 절대 뺄셈하지 않습니다. 뺄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좀 이따 규칙을 배우실 거예요. 여집합은 A 위에 조그맣게 C 모양을 써요. C. 여집합이라는 뜻입니다. 자, 각각 얘네들에 대한 조건제시법, 표현법이 있어요. 이거 알아둬야 된다. A 합집합 B의 조건제시법은 합집합 안에 들어있는 원소는 커튼 쳤죠? X한테 물어봤어. 야, 너 누구야? 그랬더니 커튼 뒤에서 뭐라 그래? 나는 A의 원소이거나 또는 B의 원소이면 돼. 그런 원소로 만들어진 집합이야. 이게 A 합집합이에요. 감이 안 오시죠? 감이 안 오시니까 그림 그려드릴게요. 집합 A, 집합 B. 벤달 그림 그렸죠? A 합집합 B를 그림으로 나타내시오. 그러면 그러니까 A하고 B를 다 섞은 거야. 섞었기 때문에 여기를 말하는 거야. 이 전부 다. A 동그라미, B 동그라미 전체다. 그럼 이 동그라미에는 원소들의 특징이 뭐죠? 왼쪽 A에 있든 오른쪽 B에 있든 어딘가 한 군데 있으면 돼요. 그 개념 이겁니다. A 또는 B.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앉으니까 은지가 안 보이는구나. 은지 이해됐어요?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봐야 되나? 자, 교집합도 그러니까 어쨌든 새로운 정의를 배우면 그 정의를 불러주는 용어는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교집합은 교집합 안에 있는 원소를 X라고 합시다. 근데 그 X는 특징이 야 교집합 너는 어떤 애야? 네 성질 뭐야? 나 성질 더러워가 아니고 A 안에도 있어. 그리고 난 B 안에도 있어. 그게 교집합이에요. 그럼 그림은 A 여기 있고 B 여기 있는데 그림이 조그마해요. 교집합 여기입니다. 잘 보이세요? 네. 저기입니다. 이게 교집합입니다. A 땅인 동시에 B 땅, A와 B가 같이 겹쳐져 있는 이 땅에 들어있는 원소들로 만들어진 집합이 교집합이에요. 됐죠? 차집합은 집합의 차집합은 어떻게 계산을 하라는 뜻이냐면 그 원소는 A 안에는 있어야 돼. 그리고 동시에 B의 원소는 아닌 겁니다. B의 원소 아니라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죠? B의 원소가 아니다. 그럼 얘는 그림이 여기 A, 얘 B인데 어디가 A 차집합 B, A 빼기 B냐면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어딘지 아시겠어요? A 땅에는 있어. 근데 B 땅을 밟으면 안 돼. B 땅이 어디죠? 얘가 B 땅이잖아. 저 파란색을 밟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순수한 A. 아셨어요? 순수한 A. 청순한 A. 깨끗한 A. 말이 좀 이상한가요? 아, 이거는 그냥 내가 장난삼아 쓴 거야. 이게 전문 용어는 아니야. 그러니까 B와 겹치지 않은 순수의 혈통. A형. 알겠죠? 순수한 A형. 그럼 B-A는 어딜까요? 얘가 B-예요. 얘가 B-예요. 순수한 B형. 그럼 가운데는 AB형?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혈액형을 본다면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게 차집합 연산에 대한 약속이고, 여집합은 여집합 안에 들어있는 원소는 조건제시법이죠. 줄치고 뒤에다 이 X, 원소 X에 대한 성질을 말하는 겁니다. 여집합의 원소는 분명히 전체 집합 안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동시에 그 원소가 A를 밟으면 안 됩니다. 벤더의 그림 그릴 때 전체는 보통 이렇게 네모로 표시를 한다고 그랬죠. 그 안에 A가 있어요. 근데 A의 여집합은 여니까 뺀 나머지를 말해요. A를 뺀 나머지 여기를 말합니다. 바탕화면 여기. 근데 이 원소의 특징은 전체 안에는 포함되어 있어요. 이 네모칸 안에는 포함되어 있어. 하지만 어디 없죠? A에는 없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게 여집합입니다. 얘 4개를 불러서 우리는 집합의 연산이라고 부릅니다. 합, 교, 차, 여.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밑에 보면 합집합, 교집합에 대한 성질 나오죠. 이거 별표 치세요. 아주 간단해. 외울 필요는 없어. 별표 치라고 때 외우는 애들인데 외우지 마라.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면 돼. 뭐 이런 걸 배워. 앞으로 네가 외워야 될 공식이. 네가 고3 끝날 때까지 공식 몇 개 외워야 되는지 아니? 은재야, 너 고3 끝날 때까지 공식 몇 개 외워야 될 것 같아? 수학 공식. 12만 4,786개를 공부해야 돼. 뭐 의미야? 농담이야. 그러니까 엄청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엄청 많은 수학적 공식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일반화된, 혹은 패턴화된 문제는 빠르게 풀어내야 되니까. 엄청난 많은 공식을 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것까지 어떻게 외워? 이건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막 이런 거구나. 그냥 받아들입시다. 1번. A라는 집합과 전체를 합집합해요. 무슨 말이죠? A 안에 들어있는 원소와 전체 집합의 원소를 섞어. 그럼 전체는, 섞은 거는 당연히 전체가 되겠죠. A라는 집합이 있고 전체라는 집, A를 포함한 큰 전체라는 집합이 있어요. 두 집합의 교집합은 당연히 A가 되겠지. A가 다 겹칠 거 아니야. 2번. A 합집합 A. A 원소를 섞어봐. 그럼 A 원소가 2번 더 쓰면 돼. 2번 섞어지는데? 근데 집합은 원소가 2번 이상 중복되면 한 번만 쓰기로 약속했죠. 집합 A가 되는 겁니다. A와 A의 겹치는 원소. 당연히 A지. A라는 집합과 아무것도 없는 공집합을 섞어요. 그럼 그때 원소는 A겠죠. A와 공집합을 교집합합니다. 뭔가 들어있는 원소, 아무것도 없는 원소, 교집합, 죄송해요. 공집합. 됐니? 자, 3번은 봐. 3번은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A는 A 합집합 B면, 이게 A면 A 합집합 B는 이거잖아. 당연히 A는 A 합집합 B에 포함되어 있겠지. 안 그렇습니까? 이거 설명드린 겁니다. 중에서 빨간색 쓴 건 아니에요. 그냥 나오다 보니까 빨간색이에요. 얘는 당연하지. B도 오른쪽에 있는 B도 어차피 합집합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집합이잖아. 그렇죠? 그 교집합은 여기를 말하죠. 교집합 이 부분은 A 안에 포함되어 있다. 맞는 말이잖아.
교집합 이 부분은 B 안에 포함되어 있다. 맞는 말이잖아. 너무 당연한 말들이에요. 4번 A와 A 교집합의 합집합 A와 A 교집합을 섞으면 A 자체가 되네. 여기도 A와 A 합집합의 교집합은 겹치는 부분은 A가 겹치죠. 그러니까 이런 거 아까 말했지만 외우는 게 아니야. 그냥 받아들이면 돼. 당연한 얘기를 뭘 외우고 있어.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그냥 참고로 이렇구나. 하지만 중요해. 성질이 계속 써먹히기 때문에 알고는 있어야 되지만 외울 것까지는 없다. 자주 보면서 익히자. 자, 3번은 좀 전에 설명드렸죠? 차집합과 여집합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밑에 차집합, 여집합에 대한 성질이 나와요. 이것도 성질 기억해야 됩니다. 보세요. 이것도 받아들이는 겁니다. 좀 받아들이세요. 너무 꽉 막히게 살지 말고 좀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요. 아, 그런 거구나. 이거는 왜? 이게 아니고 그냥 그런 거구나 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1번 A와 A의 여집합의 교집합. 무슨 말이에요? 나랑 내 방과 내 방을 뺀 나머지에 겹치는 부분은 없지, 당연히. 영역이 틀린데 서로? 공집합. 2번 내 방과 내 방을 뺀 나머지를 모두 섞으면 전체. 당연한 얘기죠. 2번 전체 여집합. 꽉 찬 거에 없는 부분. 꽉 찬 거에 여백 없잖아. 공집합. 그 다음에 공집합 아무것도 없는 것에 여집합. 아무것도 없는 것에 여백. 전부 다. 그런 느낌이죠.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3번 A의 여집합의 여집합. A가 아닌 나머지. 그거에 다시 나머지. 그럼 다시 A가 되지 않나요? 그렇죠? 여집합 2번 나오면, 여집합 2개 나오면 그 여집합 2개 지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집합 2개 나오면 이거 지워. 지우고 그냥 A가 답이에요. 그럼 만약 이런 거는 잘 안 내지만 A 여집합에 다시 여집합 뭐가 되죠? 2개 없어져요. A 여집합만 남아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4번 전체에서 A를 빼. 그럼 당연히 A 여집합만 남겠죠. A만 싹 빼면 A가 아닌 나머지만 남겠지. 5번 아니 은재가 너무 고개를 세차게 흔들어서 좀 전에 그 느낌에서 왜 자동차 가끔 어떤 자동차 타면 그 아버님들의 차에 이게 고개 흔들리는 강아지 있잖아요. 그거 놓으시잖아요. 약간 그 느낌. 문제는 가끔 보면 너무 심하게 넌 의미 없이 고개를 끄덕거려. 가끔 습관인데 너 그 습관이 좋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사람을 착각하게 만든다. 음. 좀 지나칠 정도로 너무 끄덕거려. 알겠니? 이 끄떡. A-B, A 차집합 B. 이게 A 차집합 B가 얘랑 같답니다. 책에 이렇게 써졌죠? A 교집합 B의 여집합과 같다는데, 자, 잘 봐. 이건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A 있어요. B 있어요. 여기입니다. 이게 누구라고요? A 차집합 B예요. 아까 말한 순수한 A를 말해. 순수한 A. 근데 누가 나한테 이 영역을 설명하라고 그랬어. 이 영역은 어떤 영역이죠? 그러면 여기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A 안에는 포함되어 있어야 돼. 근데 B 안에는 포함되어 있으면 안 돼. 그 말이잖아. 합집합이라는 거 있죠? 이 기호. 합집합은 문장으로 표현하게 되면 또는 뭐뭐 하거나 라는 표현을 많이 표현돼요. 교집합은 이 교라는 단어는 그리고 뭐뭐이고 혹은 동시에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문장에서 그리고가 나와. 그럼 집합은 교집합 쓰면 돼. 문장에서 또는이 나와. 혹은 적어도도 같은 말입니다. 적어도 또는 적어도 그러면 합집합 쓰면 돼. 알아들었어요? 이거 중요한 단어인데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워딩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교집합 또는 합집합. 이거 왜 설명하지? 이 땅을 설명할 때 뭐라 말하죠? A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어. 그리고 동시에 교집합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B가 아닌 거야. B 아닌 거 뭐라 쓰죠? 여집합.
이해했어요? 그럼 저절로 A 차집합 B는 얘랑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A의 땅 그리고 B의 땅이 아닌 것. 그래서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과 같다. 일반화시킵니다. 일반화시킵니다. 네모, 차집합, 세모. 어떻게 쓰라고요? 이 차집합을 뭐로 바꿔? 교집합에 여집합. 그럼 그 밑에 누가 들어야 돼요? 차집합 앞에 있는 게 네모가 교집합 앞으로 가는 겁니다. 차집합 뒤에 있는 거 위에 뭐가 붙죠? 여집합이 붙는 겁니다. 아시겠죠? 둘은 다 이렇게 써야 돼요. 차집합을 교집합, 여집합으로. 때로는 교집합의 여집합을 차집합으로 자유롭게 바꿀 수 있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네. 그리고 잘 봐. 선생님 이 땅에 대한 설명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이 땅에 대한 설명? 그렇죠? 이 땅에 대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 땅, 이 땅. 이 땅에 대한 설명하는데 이 땅을 잘 보니까 선생님 왠지 이 땅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A라는 집합에서 여기만 싹 빼고 남는 나머지를 그린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죠? A라는 영역에서 A 교집합 B를 싹 빼는 것 같다는 뜻이에요. 됐지? 혹은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A와 B를 다 섞어요. A와 B를 다 섞어. 그 중에 뭐를 빼면 되죠? 오른쪽에 있는 B를 빼내시면 됩니다. A와 B를 색깔 다 해. 그러나 B를 싹 지워. 그럼 여기가 남지 않겠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차집합은 표현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주로 많이 쓰이는 표현은 뭐라고요? 얘네 둘이 제일 많이 씁니다. 차집합 혹은 교집합의 여집합. 하지만 얘네도 가끔 주로는 무슨 말이에요? 어쨌든 가끔 이런 표현도 쓰인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차집합, 여집합에 대한 설명까지 이제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건 좀 특수한 형태죠. A와 B의 관계성이 좀 더 특수할 때 지금 우리가 배웠던 합, 교, 차, 여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법을 적용시키는 겁니다. 왜 이래? 네. 첫 번째 보세요. A가 B에 포함되는 부분집합이에요. 여기 그림 나오죠? 그림 활용하세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제일 좋은 거는 그림을 그려주는 게 좋아. 딱 보이잖아. 확 눈에 띄잖아. 그래서 그림을 잘 그려야 돼. 특히 집합도 벤 다이어그램을 잘 그려서 그림으로 형성한 다음에 문제를 이해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에요. A가 B에 포함돼. 이 그림이야? 이 그림 봐. A와 B의 교집합을 구하래. 어떻게 하는 얘기죠? A를 색칠을 하고 B를 색칠해요. 그 다음에 교집합은 겹치는 거 쓴 다음에 지금 어디가 겹쳤죠? 두 번 색칠을 했는데 까만색, 빨간색 같이 들어있는 부분 A입니다. 아, 그런 거구나. 그럼 이번엔 합집합. A 까만색, B 빨간색 합쳐봐. 합쳤다는 얘기는 다 색칠되어 있는 모든 원소를 말해요. 근데 색칠되어 있는 모든 원소는 다 B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런 거구나. 그 다음 자, 잘 보세요. 이거 색칠 공부하는 겁니다. A를 색칠했습니다. 됐지? B를 색칠합니다. A를 색칠했어요. B를 색칠합니다. 그런 다음에 B를 색칠한 부분 파란색을 빼냅니다. 파란색을 지웁니다.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이해해요? A를 내가 지금 색칠 남았으니까 좀 오해하지 마. 지금 선생님은 빨간색과 파란색만 쓸 겁니다. 빨간색 A입니다. A를 색칠합니다. B를 파란색으로 색칠합니다. 그리고 이제 파란색을 뭐하라고? 빼란 얘기는 파란색을 빼란 얘기는 파란색을 지워내란 뜻이야. 그럼 뭐가 남아? 아무것도 안 남네. 됐죠? 그래서 이런 경우 A 빼기 B는 공집합이 된다. 언제? 이게 중요해. 넌 많이 착각하는데 이게 시험에 나올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A가 B에 포함될 때 A 빼기 B는 공집합입니다.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고 반대가 시험에 나와. A 빼기 B가 공집합이야. 둘은 무슨 관계야? A가 B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집합 관계라는 거예요. 무서운 사실 아닙니까? 잠깐만요. 이 반대가 나온다고.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면 둘은 무슨 관계입니까? 이게 나온다고요. A는 B에 포함되는 겁니다. 아셨죠? 같은 말이죠? 차집합과 교집합, 여집합은 같은 말이니까 같은 표현이에요. 이거는 B의 여집합이 A 여집합에 포함돼. 왜 부등식 풀 때 음수를 양변에 곱하면 부등화 반대로 바뀌죠? 그런 느낌과 비슷해요. A가 B에 포함되는데 여기 여집합을 붙여. 모조리 다. 양쪽에 여집합 붙이면 마치 부등호 반대로 바뀌듯이 이 포함관계의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림 그려보면 충분히 이해됩니다. A가 조그맣잖아. B가 크고. 그럼 그 나머지는 반대로 A가 커진다는 뜻이에요. A 여집합이 커진다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는 이건 뭔가요? 지금 이건 뭐죠? 말은 그래요. A의 여집합과 B를 합집합하면 전체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건 그림 그려보면 됩니다. 그림 그리면 어떤 그림이죠? A의 여집합. A를 뺀 나머지를 색칠해요. 이렇게. 자, 색칠 다 될까요? 네, 색칠. A를 뺀 나머지를 색칠해요.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B를 색칠해요. B를 색칠해요. B를 색칠해요. B를 색칠해요. 그런 다음에 둘을 합집합 섞어요. 그러면 색칠 다 돼 있잖아. 전체가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수학적 식을 봅시다. 수학적 식. 무슨 수학적 식? A가 B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게 뭐라고 그랬죠? 공집합이라고 했죠? A가 B에 포함되어 있으면 A 빼기 B는 공집합입니다. 차집합은 뭐랑 같나요? 교집합의 여집합과 같습니다. 됐지? 그리고 양변에 여집합을 취합니다. 양변의 여집합 취합. 이건 근데 드모르간 법칙을 좀 현역이 안 들었구나. 네, 이건 좀 이따 설명합시다. 드모르간 들어야 되니까 말하려다 좀 중간에 끊으려니까 좀 그렇긴 한데 이건 드모르간 법칙을 들어야 되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별표 치세요. 이 부분 별표 쳐내세요. 여기 이 부분. A 교집합 B가 공집합인 두 집합을 서로서라고 표현합니다. A와 B가 공집합이야? 서로소 집합. 무슨 말이죠? 겹치는 부분 없다는 뜻이야. 둘이 만나면 안 된다는 뜻이야. 그림이 나와 있네요.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이게 서로소 집합이에요. 이렇게 서로소 집합일 때는 둘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보니까 여기를 잘 봐두셔야 돼요. 이런 표현들. A 빼기 B, A를 칠한 다음에 B를 칠한 영역을 빼내는 겁니다. 빼냅니다. B를 줍니다. 뭐가 남죠? 그대로 A가 남습니다. 왜지? 원래 차집합은 두 집합의 공통된 원소를 빼내고 남는 나머지를 구하는 건데 공통된 원소가 없잖아. 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A가 그대로 남는 겁니다. 반대로 B를 색칠합니다. 반대로 B를 색칠합니다. 뭐지? 뭐 하는 거지? B를 색칠합니다. A를 색칠합니다. 근데 순서가 어떻게 되죠? 파란색 색칠한 부분에서 빨간색 영역을 빼내는 겁니다. 빨간색 영역을 빼냅니다. 그대로 파란색이 남습니다. 이유는 겹치는 게 없어서 뺄 게 없어요. 이것도 얘가 주어지고 이런 성질을 물어볼 수도 있는데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반대로 물어봅니다. A 빼기 B가 A다 또는 B 빼기 A가 B일 때 라는 조건이 주어지면 이거 말하는 거구나. A와 B의 교집합은 공집합인 둘은 서로서 이 그림이 바로 떠올라요. 이거구나. 이런 그림. 그렇지? 이런 그림이구나. 아시겠습니까? 자, 나머지는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A는 B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이면 여기 아니야? B를 뺀 나머지. B를 뺀 나머지. 여기. B를 뺀 나머지에 당연히 A는 포함되어 있죠. A를 뺀 나머지에 B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밑엔 얘네들은 그냥 듣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대단한 내용들 아니니까 그냥 듣고 색칠 공부하시면 돼요. A를 뺀 나머지에서 B를 뺀 나머지를 빼면 B가 남아. 색칠해봐. 이렇게 색칠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저절로 B가 남고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을 합집합하면 전체가 나와요.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런지는 색칠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으니까. 복잡하게 이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색칠해보시면 됩니다. 자, 5분 쉬었다가 이제 문제 풀이합시다. 네, 쉬세요. 집합 A, B가 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한답니다. A와 X의 교집합 1, 3이에요. 무슨 말이죠? 나는 X를 구해. 주체를 잘 봐야 돼. 나는 X를 구하는 거야. 근데 X가 A랑 교집합, 집합 A의 원소와 겹치는 원소를 찾아보니까 1, 3이 겹친대.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X 안에는 1, 3을 갖되 뭐를 가지면 안 되죠? 4, 5는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이죠. 만약 X 안에 4, 5가 있었다면 4, 5까지 겹쳐서 나왔겠죠. 그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X의 원소를 보니까 다시 이번엔 B랑 섞었죠. B랑 섞었더니 1, 2, 3, 4, 5, 6이 된답니다. 근데 아까 X는 뭘 가지면 안 되죠? 4, 5를 가지면 안 되죠. 근데 1, 3은 가져야 되는데 4, 5는 가지면 안 되고 1, 3은 가져야 돼. 근데 B랑 합집합했더니 다시 이런 답이 나와야 돼. 2, 6이 나와야 되잖아. 그럼 X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2와 6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자, 헷갈린 거 해봅시다. A는 1, 2, 1, 3, 4, 5. B는 1, 4, 5. 자, X인 이 집합과 이 집합의 교집합 1, 3 맞나요? 네, 1, 3 맞네요. 이 집합 A, X와 B의 합집합은 1, 2, 3, 4, 5, 6 맞나요? 맞네요. 1, 2, 3, 4, 5, 6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만드신 다음에 헷갈리시면 한번 이렇게 A와 B를 같이 묶어서 합집합, 교집합 묶어서 잘 비교해 보시면 충분히 됩니다. 그럼 이게 X의 원소들이고 그걸 다 더한 거니까 정답은 12. 네, 이렇게 되겠죠. 뭐 그리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잘 조합을 잘 따져보시면 돼요. 밑에는 연습 문제가 근데 위에 있는 개념 문제보다 밑에 보면 뭐 변형 문제 여기까지 좀 할만한데 발전 문제 살짝 어려워요. 연습을 좀 충분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오늘 이 풀었던 유제 문제는 내일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또 같이 하셔야 될 테니까 지금 오늘 진도 배운 내용에 대한 밑에 딸려있는 모든 문제는 다 내일까지 연습을 해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일 진도를 나갈 수 있으니까. 말씀 안 드리면 과제 없는 거 아니에요? 말씀 안 드리면 그날 배운 데까지 전부 다 관련된 문제 모두 다 푸는 게 과제입니다. 나중에 가서 전 못 들었어요 이런 헛소리 하지 마. 난 다 얘기했어. 자, 집합 A, 집합 B, 교집합이 1, 2. A 합집합 B의 모든 원소를 구하시오. 교집합이 1, 2? 교집합이 1, 2면 집합 A 안에도 1, 2가 있어야 되고 집합 B 안에도 1, 2가 있어야 되는데 A와 B는 각각 원소를 3개씩 가지네요. 근데 A를 보니까 1이 있네요. 근데 얘는 2가 아니잖아. 그럼 따라서 얘가 2겠지 뭐. A제곱 마이너스 A가 2가 된다는 뜻이에요. 넘겨봅시다.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이 되고 따라서 A 값은 2 또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첫 번째 A가 2라고 칩시다. 그럼 집합 A는 당연히 1, 3, 2 이렇게 될 테고 집합 B가 문제죠. 집합 B는 A에다 2를 집어넣으면 2, 4, 5예요. 됐니? 그럼 둘의 교집합, 이 집합 두 개의 교집합은 겹치는 원소는 2밖에 없네. 이렇게 안 나오네. 이게 틀렸다는 얘기죠. 그럼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겠죠. 남은 거 이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만들어요. 이걸 가지고 집합 A를 만드시면 돼요. 1, 3, 2. 집합 B는 여기다 마이너스를 집어넣는다니까 마이너스 1, 1, 2가 돼요. 그렇죠? 교집합은 1, 2가 맞네요. 그럼 남은 건 두 집합의 합집합 A 합집합 B 다 섞어라. 대신 겹치는 원소를 한 번만 쓴다. 마이너스 1, 1, 2, 3. 그 원소의 총합은 5가 됩니다. 네. 다음 페이지.
이런 거 고민하지 마세요. 서로서란 말이 나오면 그림 그리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랬습니다. 왜 고민을 해? 이게 제일 보기 좋은 거야. 이렇게. A 교집합 B는 공집합이다. 당연히 맞는 답. A 빼기 B는 A가 남는다. 맞는 답. 이거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거.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인데 이 차집합을 계산하기 불편하면 뭐라고 그랬죠? 교집합의 뒤에 있는 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꿔라. 그럼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 여집합 없어지죠? B가 남아요. 이건 뭐랑 하나요? 앞에서 A 교B와 B 교A는 같다고 그러지 않았죠?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교집합을 기준으로 좌우의 위치를 바꿔도 됩니다. 됐습니까? 현정아,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돼? 울산과 여기는 시차가 꽤 크긴 하죠. 언제 갔다 왔어요? 언제 돌아왔어요? 일요일? 아, 참, 저번에 학교 가야 되지, 참. 난 방학인 줄 알았네. 그럼 한 일주일 지났으면 이제 시차 적응될 만도 한데? 적응하셔야 됩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 하는데? 학원 오기 전에 영어 하죠. 영어 과외? 몇 시부터 하는 거죠? 10시? 네. 물 좀 떠줘? 네. 자, 이렇게 바꿔놨죠? 얘는 다시 뭐랑 같나요? B-A랑 같습니다. 교집합의 여집합. 교집합의 여집합은 차집합과 같다. B-A. 그럼 B에서 A를 뺀 나머지 B를 색칠한 다음에 A를 지워요. 지워봐야 B가 그대로 남죠. B. 맞네요. 3번 맞는 답. 4번 A가 이거 아까 얘기할 때 이거 녹화 껐어야 되는데 네 이름이 다 들어갔다. 현정아! 네 이름 다 들어. 나중에 너 동영상 들을 때 네 이름 나올 거야. A가 또 얘기했네. 그러고 보니까 두 번 죽였는데 현정이를? 아, 세 번 죽였는데? 그만 얘기합시다. 은재로 바꿀까? 은재야! A가 B에 여집합이 포함되나요? B의 여집합은 어디예요? B를 뺀 나머지니까 여기겠네요. B를 뺀 나머지. B만 색칠 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 안에 A가 포함되어 있다. 맞는 말이죠. 그럼 당연히 5번에 틀렸네요. 5번에 틀렸죠? A와 B의 합집합은 A가 아니고 그냥 A 합집합 B입니다. A랑 B랑 섞으면 그냥 A 합집합 B니까 5번은 틀린다. 상당히 보기가 쉽네요. 생각보다 보기가 쉬웠어요. 4번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가 B에 이거 왜 또 고민해? 그려 A, B 됐네요. 그리시고 하시면 됩니다. A와 B의 합집합은 B다. A를 색칠하고 B를 색칠하면 합집합 색칠한 전체는 B다. 맞네요. 2번 교집합 겹치는 부분은 A다. 맞죠? A가 지금 두 번 색칠되어 있어요. 3번 이게 무슨 의미였죠? A 차집합 B입니다. 교집합의 여집합은 차집합으로. 그럼 A를 색칠한 다음에 B를 지워요. A를 색칠했죠? B를 색칠한 부분을 지워요. 그럼 뭐가 남나요?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다 지웠으니까 공집합 맞는 말이죠. 그 다음 A의 여집합, 차집합 A의 여집합. 이게 좀 복잡해. 이거 드물어 하면 참 좋은데 미리 하자 지금. 얘들아 지금 하자. 자꾸 겹쳐.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 이거를 뭐로 표현할 수 있냐면 A 여집합, B 여집합, 가운데 교집합. 이거 뭐예요, 선생님? 전체가 있고요. A와 B가 있어요. 근데 A 합집합 B면 이 가운데 동그라미 아니겠죠? 동그라미 전체 다. 걔를 뺀 나머지니까 여기를 말해요. 흔히 말하는 바탕화면이죠? 바탕화면. 그런데 이것과 같은 게 누구냐면 이거랍니다. 얘는 A의 여집합을 색칠한 다음에 B의 여집합을 색칠하고 겹치는 부분을 그려보니까 딱 여기가 겹치더라는 얘기야. 얘랑 똑같이 겹쳐있더라는 얘기죠. 이게 드 모르간의 법칙이에요. 이거 바로 뒷페이지에 나올 겁니다. 드 모르간의 법칙. 사람 이름이에요. 이렇게 된 겁니다.
원래 읽으면 발음이 좋진 않아 미안한데 드모건이라고 이게 되죠. 드모건의 법칙이에요. 근데 이게 콩글리시잖아요. 콩글리시야. 드모르간 이렇게 읽는 겁니다. 처음에 이 용어를 만들 때. 근데 이제는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드모르간을 알려줬는데 이제 와서 야 너무 콩글리시 아니야? 야 드모르간이 뭐냐? 드모건이라고 하자. 근데 이제 와서는 그러기가 너무 많은 사람한테 알려졌기 때문에 그냥 드모르간이 불러요. 드모르간의 법칙. 대명사처럼 그냥 드모르간의 법칙이 부릅니다. 이 사람이 이런 걸 말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건 얘랑 같은 집합이야 라고 이렇게 불러준 거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가는 것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이렇게 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집합의 여집합, 또 다른 집합의 여집합, 둘 다 여집합이 있네? 그럼 한꺼번에 묶을래. 대신 이 교집합은 미쳐서 반대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 규칙이에요. 이게 드모르간 법칙이에요. 근데 드모르간 법칙을 지금 왜 설명하시는 거죠? 근데 이걸 쓰다 보니까 이것만 썼는데 합집합만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A 교집합 B의 여집합 얘 드모르간 쓰면 마치 이게 지수법칙처럼 여집합이 내려와요. A 옆으로 B 옆으로 내려와요. 여기는 교집합은 반대로 합집합으로. 이게 드모르간이에요. 근데 이걸 지금 왜 설명하고 있냐면 이거 왜 설명했냐면 얘를 드모르간 쓰면 쉬운데 자꾸 안 쓰고 피해다니니까 자꾸 불편해서 그래요. 자 보세요. 비여집합 차집합 바꿉니다. 차집합은 뭘로 바뀌죠? 교집합의 여집합. 근데 여집합 밑에 누가 있냐면 A 여집합이 있어요. 그럼 여집합은 없어진다고 그랬으니까 비여집합의 교집합 A. 이게 누구냐면 공집합이라는 뜻입니다. 문제가 그렇게 돼 있어요. 드모르간 안 썼어도 되는데. 자, 5번 때문에 드모르간 설명했다 했다. 5번 때문에 미안합니다.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이게 맞는지만 얘기하라는 얘기죠. 근데 얘는 자리 바꿉시다. 이렇게 갔네요. 그럼 얘는 A 빼기 B 공집합 맞나요? 이 복이 어디 있었죠? 네, 3번에 있었어요. 이거 맞는 거였죠? 맞는 거 얘도 맞는 거 아닌가? 아니었어요? 저기요? 네, 1, 2, 3번 잡으세요. 갑자기 순간 다 기억 못 1, 2, 3번 다 맞는 답이었죠. 그럼 4번도 맞는 답이겠죠. 3번 맞는 답이니까. 자, 5번 갑니다. 5번 할 때는 드모르간을 한번 써봅시다. 그냥 해도 돼. 그냥 해도 되는데, 선생님, 만약 이게 참이라면, 이 전체 드모르간을 써도 참이 되겠죠? 그럼 이게 여집합 내려옵니다? 여집합 내려오면 얘가 뭘로 바뀌죠? 드모르간 안 써도 된다. 나 드모르간 왜 설명한 거야, 지금? 네. 그냥 여집합 취합시다. 그냥 전체 여집합 취한 거예요. 여집합. 내려와요. 그럼 여집합 A 교집합 B의 여집합 위로 여집합이 내려와요. 그리고 B 여집합 위로 여집합이 내려와요. 그럼 여집합 없어지죠? A 교집합 B가 남아요. 그 다음에 여집합 없어지죠? B가 남아요. A와 B의 교집합이 B였나요? 지금 A가 B에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그럼 A 색칠, B 색칠, 둘의 교집합은 B가 아니고 A죠. 그럼 틀렸네요. 5번이 틀린 답이 됩니다. 쓸데없이 드모르간을 설명해서. 자, 이거 합시다. 부분집합이 개수 구하는 문제인데 이제 합집합, 교집합, 차여 집합이 연산을 배우고 나니까 이 문제 좀 더 다채로워진 겁니다. A집합 이래요. B집합은 4, 5, 6, 7. 근데 A 차집합 B를 구하랍니다. 바로 구합시다. A 차집합 B. A에서 구하는 겁니다. A 차집합 B는 A의 원소에서 답이 나와야 되는 거야. 단 누구를 뺀 나머지 B랑 겹치는 원소 찾으세요. 4, 5, 6. B랑 겹치는 원소를 빼고 남는 나머지니까 1, 2, 3이죠. 됐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론 이거죠. 집합 1, 2, 3과 X를 합집합했더니 X가 나왔네? 두 개의 집합을 섞었더니 X가 답이 나왔다는 얘기는 X가 더 크다는 뜻입니다. 이런 느낌이죠. 1, 2, 3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을 다시 X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1, 2, 3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은 X에 포함되는 부분 집합이군요. 이게 1번에서 알아낸 조건이고 2번에서 알아낸 조건 2번 A 교집합 X를 했더니 답이 X네? 이번에 A와 X를 교집합해 X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 경우겠죠. 이 경우에요. X 색칠하세요. A 색칠하세요. 겹치는 부분 어딘가요? 색칠 두 번 됐는데 X네요. 아 그렇군. X가 A에 포함되어 있군. 근데 1번과 2번을 동시에 만족하는 집합 X를 찾는 거 아닙니까? 그럼 X라는 놈은 1, 2, 3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지만 어디에 포함되죠? A의 원소에 포함되는 부분집합이니까 1, 2, 3, 4, 5, 6 됐죠? 우리가 좀 전에 부분집합 개수 하는 공식 했었습니다. 어떻게 썼죠? 순서대로 이렇게 보시는 게 편해요. 이렇게 보시는 게 편합니다. X는 A에 포함되는 부분집합. 근데 아까 부분집합 개수 하는 공식 했었죠? 지금은 개수만 구하면 됩니다.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 원소를 갖는 집합에 포함되는 부분집합은 2의 원소의 개수만큼 거듭 제곱한다. 2의 6제곱. 단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얘를 갖는다는 뜻은 집합 X는 1과 2와 3을 포함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자, 잠깐 헷갈리시는 분 들으세요? 잘 봐. X는 야, 나 X야. 내 X는 뭘 선택하게 만드냐면 1, 2, 3, 4 뭔 소리야? 4, 5, 6을 선택하게 만드는 겁니다. 집합 X가 들어갈 때 야, 너 1 들어갈 거야 말 거야?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이게 2의 6제곱이에요. 그런데 뭐라 되어 있죠? 1, 2, 3을 반드시 포함해야 된답니다. 이해하겠어요? 1, 2, 3을 반드시 포함해야 된답니다. 그럼 1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로 바뀐 겁니다. 2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늘 거냐 말 거냐를 두 가지를 고민했어야 되는데 얘는 뭐죠? 무조건 늘합니다. 경우의 수 한 가지예요. 3이라는 원소에 대한 경우의 수도 한 가지겠죠. 그럼 2가 총 몇 번 곱해졌어야 되죠? 6번 곱해지는데 3번이 1은 곱 하나만 하잖아. 그럼 이 3번이 없어진 겁니다. 3번의 개수를 줄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2의 세제곱 정답은 8개. 집합 X가 될 수 있는 원소의 집합 X가 될 수 있는 개수는 총 8가지가 정답이죠. 앞에서 비슷한 문제를 풀었는데 이렇게 문제가 합집합, 교집합 이런 걸로 문제를 변형해서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문제 6번 문제. 참 문제가 많아요. 선생님 이 교재를 선택한 이유가 참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의 학습량을 얘가 책임져 주실 겁니다. 많이 부실한 얘기예요. 네. 자, 집합 A는 1, 2, 3, 4, 5 집합 A의 부분집합 X가 다음과 같답니다. 이걸 만족한답니다.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랍니다. 일단 이런 표현이 아까랑 큰 차이는 없어 보여요. X가 집합 A에 포함되는 부분집합이죠. 근데 이렇답니다. 이걸 해석을 잘해야 돼요. X랑 1, 2, 3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을 합집합했더니 1, 2, 3, 4가 나왔네. 뭐를 할 수 있죠? X는 4는 무조건 포함해야 됩니다. 안 그래요? 4가 무조건 있어야 돼. 1, 2, 3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됐죠? 그럼 집합 X는 4를 포함하는 집합이죠? 따라서 집합 X는 A의 부분집합이니까 2의 전체 하나, 둘, 셋, 넷, 다섯, 2의 5제곱의 부분집합. 그 중에 4라는 원수 하나를 포함했으니까 하나가 2가 곱해진 횟수가 줄어들죠. 2의 4제곱, 16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 이게 좀 헷갈립니다. 집합 N이 이거예요. 근데 A에 포함되는 부분집합 X입니다. 따라서 X는 A에 포함되는 부분집합. 단 이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3과 4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과 X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야. 이거 잘 봐야 돼요. 공집합이 아닌 거야.
그러면 겹치는 게 있다는 얘기잖아. 3, 4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과 x가 교집합, 겹치는 게 있다는 뜻이야. 그럼 이건 어떤 의미를 내포하죠? x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3은 포함해. 근데 4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어. 3을 포함하지 않아 4를 포함할 수 있어. 3을 포함해 4도 포함할 수 있어. 이 상황을 말해요. x는 이런 집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3, 4랑 교집합하면 3이 원소로 겹쳐서 나오든 4가 겹쳐서 나오든 3, 4가 겹쳐 나오든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겠지. 됐습니까? 근데 집합 X에 포함되는 부분 집합 중에 2의 5제곱이죠? 그 중에 이 조건이 몇 가지죠? 3을 포함하네? 그럼 경우의 수는 한 가지. 4를 포함하네? 그럼 경우의 수는 한 가지. 그러니까 개수를 빼내야 되죠. 2의 세제곱이야. 얘 2의 세제곱이야? 얘도 2의 세제곱이야? 얘도 2의 세제곱이야. 근데 이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지 않지?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다 덧셈하죠? 8, 8, 8. 8을 3번 덧셈하면 24. 이 정답은 24야. 집합 X의 개수 24개입니다. 근데 이렇게 풀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그치? 그래서 좀 다르게, 좀 알긴 알겠는데, 좀 많이 걸리는 시간이 다른 방법 없나요? 이 말의 의미가 뭐죠? 적어도 하나를 포함. 누굴? 3, 4 중에. 3과 원소 3과 4 중에 적어도 한 개를 포함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적어도면 여사건 아닙니까? 여사건이라는 얘기는 전체 부분집합 2의 5제곱에서 이 사건의 반대 사건을 빼내면 됩니다. 3, 4 중에 제발 하나의 원소를 가졌으면 반대는 안 가지고 나머지로 만드는 겁니다. 나머지가 뭔가요? 3, 4 빼고 1, 2, 5를 가지고 만드는 부분집합 개수를 빼내는 겁니다. 1, 2, 5를 가지고 만든 부분집합의 개수를 빼내시는 겁니다. 그럼 2의 5제곱 마이너스 1, 2, 5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원소 3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은 당연히 2의 세제곱이잖아. 그렇죠? 1 넣냐 마냐? 2 넣냐 마냐? 5 넣냐 마냐? 총 8개를 말해. 그럼 32에서 8개를 뺐으니 정답은 24개. 이 풀이가 제일 단순하긴 하지만 이해는 이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시험장 가면 이 방법은 안 풀리긴 하겠지만 이해는 하고 있어야 된다. 풀이는 이걸로 하겠지만 이거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아셨죠? 그래야 나중에 뭐가 되냐면 이 파트가 아닌 뒤쪽에 경우의 수 파트 넘어갔어도 이해가 좀 잘 될 수 있어요. 1번만 다시 해요. 에이, 문제를 꼼꼼하게 안 봐서 그래요. 자, 이 집합과 x를 합집합했더니 답이 1, 2, 3, 4지.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x는 뭐를 가져야 되죠? 4를 포함해야 됩니다. 근데 x는 a 안에 포함되어 있지. 그럼 a의 원소를 보니까 1과 2와 3은 선택의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였죠? 두 가지입니다.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1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2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3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근데 4는 가져야 되고. 그렇죠? 근데 5는 가지면 안 되고. 왜 그렇죠? 만약 x가 x 안에 4가 있는데 5가 있었다고 칩시다. 그럼 이거랑 위에서 말한 이 집합을 합집합하면 합집합 안에 뭐가 나와야 되죠? 5가 나와야 되잖아. 근데 여기 5가 없잖아. 여기 5가 없네요. 따라서 x는 4는 포함하는데 5를 포함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정답이 나오긴 했어요. 1 경우에서 두 가지, 2 두 가지, 3 두 가지, 4는 포함한다 한 가지, 5는 포함하지 않는다 한 가지. 경우의 수는 8가지. 계산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 경우니까 전체 5제곱 중에 1개, 2개, 개수 2개 빼내고 2의 세제곱 정답 8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됐죠? 어쨌든 잔소리도 듣다 보면 지겨우니까. 자, 집합 A가 A, B, C, D, 집합 B는 루트 A, 루트 B, 루트 C, 루트 D인데 얘를 잘 봐야 돼요. 자연수 집합의 두 부분 집합이야. 결론은
A도 자연수 집합에 포함되어 있고 B도 자연수 집합에 포함되어 있으니 A와 B의 원소는 모두 다 자연수여야 되는데 A는 그렇다고 쳐. 근데 B가 좀 이상하네. B는 루트를 가졌네요. 근데 보통 우리가 알기로 루트를 가지면 유리수가 아닌 경우들이 있죠. 자연수는 둘째치고 유리수가 아닌 경우가 있잖아. 그럼 이게 자연수가 되려면 이게 자연수가 되려면 루트 안에 있는 A 얘입니다. 루트 안에 있는 A, 루트 안에 있는 B, 루트 안에 있는 C, 루트 안에 있는 D 얘네가 뭐가 돼야 되죠? 제곱수가 돼야 돼요. 안 그래? 1, 4, 9, 16 이런 제곱수가 돼야 루트 1, 루트 4, 루트 9, 루트 16 자연수 1, 2, 3, 4, 5, 6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아 제곱수네. A, B, C, D는 제곱수네. 근데 여기 보세요. 가이 뭐라고 써있나요? 두 개의 제곱수를 더해서 13이 되어야 돼요. 근데 두 제곱수라는 얘기는 두 양수잖아. 양수 더해서 13이 된다는 뜻은 제곱수 중에도 어떤 제곱수? 13보다 작은 제곱수라는 얘기예요. 누가? A와 B는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럼 13보다 작은 제곱수 누구 있나요? 1, 4, 9 이거밖에 없네. 그럼 두 제곱수를 더해서 13이 되려면 얘가 4이거나 얘가 9 또는 얘가 9이거나 얘가 4 이 경우가 있겠죠. 그럼 첫 번째 A가 4라고 칩시다. A가 4, B가 9라고 칩시다. 그럼 집합 A는 4, 9, C, D 이렇게 되겠네? 맞니? 그럼 집합 B는 A가 4야. 조건을 단 거죠. A가 4면 루트 4, B가 9야? 루트 9, 나머지는 모르겠어. 루트 C, 루트 D 이렇게 되네요. 다시 정리해보니까 2, 3, 루트 C, 루트 D 이렇게 되네요. 이게 집합 A고 얘가 집합 B인 겁니다. 근데 A와 B의 교집합이 A, B라는 게 뭐예요? 4구라는 얘기잖아. 집합 A에도 4구가 있어야 돼. 여기 있어 4구. 집합 B에 4구가 있어야 돼. 4구가 안 보이네? 그럼 얘가 4구, 얘가 9인데 크기를 정해줬죠? C가 D보다 크답니다. 그럼 이게 답이 아니고 얘가 9고 얘가 4인 케이스겠죠. 그렇죠? 그래서 루트 C가 9, 루트 D가 4. 따라서 C는 81, D는 16 이렇게 답이 되네요. 근데 선생님 지금 선생님 푸신 거는 A가 4, B가 9로 푼 거 아닙니까? 그럼 두 번째 A가 9, B가 4일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풀어보면 답이 똑같이 나와요. 원래 집합은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잖아. 4구로 배열되어 있으나 9, 4로 배열되어 있으나 똑같은 집합이야. 그래서 얘는 큰 의미가 없어서 그냥 생략합니다. 똑같은 답이 나올 테니까. 아셨죠? 이게 교환, 결합, 분배인데 교환은 합집합하고 합집합과 교집합만, 차집합은 교환이 안 됩니다. 결합은 이게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잖아. 1 더하기 2 더하기 3 할 때 1과 2를 먼저 더해서 계산하나 2와 3을 먼저 더해서 계산하나 계산 결과 동일하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단 이런 결합 법칙을 쓸 수 있는 이유는 집합의 연산부호가 일정해야 됩니다. 합, 교 이럴 때만 쓸 수 있는 게 결합이에요. 결합은 뭐를 바꾸는 거죠? 연산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겁니다. 가로친 게 먼저 계산될 거 아니야. 근데 그 가로친 우선순위를 딴 데다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가 언제? 같은 연산이 중복될 때. 계속 교집합, 계속 합집합. 그 다음 분배 법칙은 이런 느낌이죠. 2 곱하기 x 플러스 y. x, y를 더할 수 없거나 어떤 이유로 덧셈보다는 곱셈을 먼저 하면 좋을 때 이렇게 분배점 씁니까? 그럼 2 곱하기가 x에 붙고 2 곱하기가 y에 붙는데 가운데는 덧셈으로 붙죠. 이때 분배하시는 이유는 연산이 일정치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는 교, 하나는 곱, 하나는 합. 그렇죠? 그러므로 얘도 그럴 때 쓰는 겁니다. 언제 쓰라고요? 집합의 연산교와 서로 다를 때. 합, 교.
혹은 교합. 이럴 때는 가로 바깥에 있는 A를 이렇게 분배, A교를 분배라고 할 수 있고, 근데 분배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안 되죠? 분배되어 있는 상태에서 A합, A합이 왜 두 번 나오지? 분배됐기 때문이야. 마치 인수분해 하듯이, 공통인수 인수분해 하듯이 바깥으로 빼내는 이런 모양도 기억하셔야 돼요. A교, 왜 A가 두 개 있지? 분배됐기 때문이야. 그죠? 인수분해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A교를 바깥으로 빼내면서 가로치고 남는 나머지 B와 C를 가운데 있는 합집합으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중요하지만 내용은 단순한, 자, 이게 아까 말한 드모르간이죠? 기억하시죠? 여집합이 내려오는 겁니다. 붙습니다. 가운데 있는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단 이렇게 반대로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설명했으니까 넘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과제하실 때 보기 문제 있잖아. 이 보기 그냥 건너가지 마세요. 그러면 가끔 어떤 문제는 아주 단순한 보기일 수도 있는데 어떤 문제는 뭐 특강이 이렇게 돼 있거나 좀 어려운 문제들은 보기가 문제를 대신하는 경우도 있어요. 뒤에 문제 연습 문제 안 나와. 보기에서 나올 때가 있으니까 보기 문제는 건너뛰지 마시고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래요. 답이 나와 있어도. 자, 연습 문제입니다. 1번 문제. 자, 전체 집합, 전체 세 부분 집합인 PQR이 다음과 같답니다. P는 10 이하의 홀수. 조건제시법을 쓰는 것보다는 이런 경우는 원소나열법 좀 좋겠죠? 한번 써봅시다. P는 1, 2, 3, 4, 당당당 9, 10. 이게 P고, Q는 소수입니다. 2, 3, 5, 7, 11, 13 이런 숫자들. R은 홀수 1, 3, 5, 7 이렇게 하겠네요. 이 세 집합에 대하여 이거를 계산하려는데 얘를 계산하랍니다. 근데 이걸 일일이 계산하기 불편하죠? 이럴 때 집합 연산이 괜찮아요. 먼저 드모르간 씁니다. 단 드모르간은 가운데가 교집합, 합집합일 때만 보통 많이 써요. 차집합일 때는 바꿔놓고 해야 됩니다. 내려옵니다. P의 여집합이 여집합 P, 가운데 합집합은 교집합, Q 위의 여집합. 됐죠? 빼기 R. 이거 뭐죠? P-Q-R이네. 됐나요? 얘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순서 바꾸면 안 됩니다. 차집합은 순서 바꾸면 안 돼요. P-Q. P에서 Q. 소수를 빼라 라는 뜻이죠. P의 소수를 빼요. 2 빼고 3 빼고 여기 5 뺐을 때고 7 뺐겠죠. 남아있는 거는 1, 4, 6, 8, 9, 10. 거기서 빼기 뭐하죠 다시? R. 홀수 1, 3, 5, 7, 9. 뭐야?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응? 뭐지? 어떻게 된 거야? 왜 일로 넘어갔지? 뭘 누르면 일로 넘어가지? 신기하고. 자, 이렇게 됩니다. 뭘 빼라고요? 원래 R은 홀수이긴 한데 어차피 여기서 이 다음은 의미가 없죠? 겹치는 것만 빼내면 되니까. 홀수 빼냅니다. 1 빼고 홀수 9 뺍니다. 남는 나머지 4, 6, 8, 10. 정답은 이렇게 됩니다. 4, 6, 8, 10이 정답이 되더라. 자, 그리고 이건 두 개 중에 하나만 할게요. 비슷해 보이니까. 2번을 할게요. 2번이 좀 더 불편해 보이니까. 2번. 이 집합이 이 집합과 같음을 증명하라는 얘기는 왼쪽을 정리했더니 오른쪽과 똑같이 나오는지 확인하라는 얘기죠. 근데 차집합은 연산할 때 좋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바꿔야 됩니다. 차집합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죠? 자, 잘 봐. 순서대로. 차집합. B 빼기 C는 교집합의 여집합. 됐나요? 그 다음은 A 차집합 B-였잖아. 여기를 뺀 거잖아요. 그럼 이게 교집합의 여집합. 이해하시겠어요? 자, 연산하려고 하는데 이 전체가 여집합 묶이면 계산이 안 되죠? 드모르간입니다. 앞에 건 놔두고 드모르간.
B 여집합, 합집합, C 여집합, 여집합, C. 됐지? 그리고는 뭐합니까? A, B, C는 별 관계 없죠, 사실. 그런데 보니까 교집합에 여기는 합집합. 연산이 일정하지 않네? 분배법칙 쓰겠다는 얘기예요. 분배법칙. A 교를 B 여집합에 나눠주고 A 교를 C에 나눠준 다음에 가운데 합집합을 묶습니다. 근데 교집합의 여집합 뭐랑 같나요? 사집합 A 빼기 B. 합집합 A 교 C. 똑같네. 네, 좌우가 똑같지 않습니까? 성립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건 별표 치세요. 이런 문제들은 항상 시험에 자주 기출되는 문제입니다. 어렵진 않아도 워낙에 자주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왼쪽을 잘 풀어봤더니 그 답이 A가 나온답니다. 그럼 과연 A, B는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답이 이렇게 나왔습니까? 물어보는 거니까 왼쪽을 정리하라는 얘기죠. 근데 가로가 있잖아. 그럼 가로부터 먼저 풀어야지. 이게 1번이에요. 그 마지막에 교집합을 묶는 게 2번이겠죠. 1번부터 A 합집합 B 교집합 A 합집합 B의 여집합. 뭐 써야 되죠? 쓸 게 마땅치 않잖아. 딱 보면 안 보여? A합 A합 맞나요? A합을 빼내. 분배 법칙이죠, 이거. 분배 법칙. 나눠주는 것만 분배가 아니야. 나눠준 걸 다시 원래대로 돌리는 것도 분배입니다. A합, 그럼 B, 교, B의 여집합. 됐습니까? 그 다음 정리해야 돼요. A합, 얘 뭐죠? 나와, 나를 뺀 나머지의 공통부분. 없잖아. 이렇게 되네. A와 공집합의 합집합. A죠. 자, 2번 갑니다. 2번. 앞에 1번, 이 중괄호를 풀어낸 게 A랍니다. A 교 B가 A네. 이 무슨 관계죠? A와 B의 교집합이 A인 거는 이 관계죠. A, B. 그래야 A 교 B가 A가 나오네요. A가 B에 포함되는 부분집합이에요. 근데 이 답은 없네요. 이랑 똑같은 답은 없고 이제 이 그림을 보고 답을 찾아야죠. A와 B의 교집합은 B?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조건이 A 교집합 B가 A라고 되어 있는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B가 나와? 말이 안 되고요. B가 A에 포함된다. 아니죠. A가 B에 포함됩니다. A와 B의 합집합은 전체이다. 아닙니다. A와 B의 합집합은 B입니다. 4번 A 빼기 B는 공집합이다. A에서 B를 빼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 맞다. 4번이 정답이에요. 됐지? 5번은 잘 모르겠으면 듬으로만 쓰면 됩니다. 전체 여집합을 취해요. 내려옵니다. A. 내려와요. B 여집합. 가운데 합집합은 미쳐서 뒤집어야 되죠. 오른쪽은 B 여집합. 이 얘기는 A 빼기 B가 B냐고 물어봤는데 A 빼기가 B가 B인가요? 아니요. A에서 B를 빼면 공집합이지 B가 아니죠? B의 여집합. 네. A 빼기 B는 공집합이지 B의 여집합이 아니야. B의 여집합은 지금 공집합이 아니잖아. 됐죠? 그래서 5번은 틀린 겁니다. 다음 문제. 자, 이런 문제 풀 때 이게 자꾸 고집 부리는 학생들이 있는데 무슨 고집이냐면 왜 자꾸 식으로만 풀려고 해? 색칠 공부가 유용할 때는 색칠 공부를 하면 돼. 어떤 문제는 식으로 푸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문제는 식으로 푸는 게 더 나아. 뭔 얘기야? 어떤 문제는 식으로 푸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지. 근데 어떤 문제는 색칠 공부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그러면 그걸로 풀면 되잖아. 왜 고집을 피워? 벤 다이어그램도 벤 다이어그램도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당연히 집합이 일부분인데 왜 걔를 무시해? 그렇게 풀면 굉장히 저급한 풀이야? 아니야. 뭔 얘기냐면 이런 거 할 때 요령껏 그림 그리면서 하면 참 좋아. 물론 식으로 풀려고 이 문제를 내긴 했는데 굳이 뭐 그렇게까지 이 정도? 이 정도는 괜찮아. A 교집합 C 교집합의 여집합은 차집합으로 바꿔봅시다. 그럼 이 뜻은 A와 C의 교집합이면 여기죠? A와 C의 교집합 여기입니다. 됐니?
이해했어요? 거기서 B를 빼요. 잠깐만요. 이게 색칠이 잠깐만요. 자, A와 B의 교집합은 여기랑 여기를 섞은 거지. 그죠? 이게 A와 B의 교집합이잖아. 그 중에서 뭐를 빼냐면 C를 빼네요. C를 빼내면 다 빠지네. 그럼 얘만 남죠. 얘가 지금 문제에서 색칠되어 있는 이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이게 프로그램이 이걸 여기만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아직 잘 모르겠어서. 맞죠? 이렇게만 남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푸시면 돼요. 네. 색출 공부하시면 됩니다. A 교집합 C. A 교집합 C, 여기에요. 거기서 A 교집합, B 교집합 C가 뭔가요? 셋 다 겹치는 거죠? 셋 다 겹치는 부분, 이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빼내면 여기만 남겠네, 당연히. 니은도 맞는 답이죠? 기억도 맞는 답, 니은도 맞는 답. 그다음 디귿. 디귿 A 빼기 B 어디죠? 순수한 A. A와 B만 보는 겁니다. A와 B 중에 순수한 A면 여기에요. 여기. B 빼기 C. C에서 B랑 겹치지 않는 순수한 부분을 말해요. 그게 어디죠? BC 중에 순수한 C.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되니? 거기서 교집합, 빨간색과 파란색의 교집합이 어디예요? 두 번 색칠된데 여기잖아. 이 그림과 저 그림은 같은 그림이네요. 다 맞네. 네, 다 맞는 겁니다. 자, 그림을 적당히 이용하시면 더 쉬워지니까 괜히 고집 피우지 마시고 감각이 좀 필요하죠. 이건 식으로 푸는 게 낫겠는데? 그럼 식으로 푸시는 거고 이건 그림이 낫겠네? 그림 그리시는 겁니다. 자, 많이 하던 거죠. 이거는 사실 집합으로 돼 있지 이건 그냥 부등식이야. 부등식이에요. 연립부등식. 풀이는 안 합니다. 이 부등식과 이 부등식에 뭘 찾는 거죠? 공통 범위를 찾으면 그게 연립부등식이지. 근데 교집합이 무슨 의미예요? 공통원소잖아. 그거는 결론은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동시에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를 구하라는 뜻이니까 연립부등식 해를 구하신 다음에 이렇게 답이 나오도록 A, B를 조합하시면 되죠. 이번에 시험 범위에 포함되어 있었으니까 얘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 가지 집합인데 대칭 차집합. 이거는 단어만 잘 들어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대칭 차집합. 대칭이 무슨 말이에요? 글씨 너무 조그마하니까 책도 좀 보세요. 대칭, 서로 맞대고 있다. 차집합. 차집합이 서로 맞대고 있는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대칭 차집합. 여기 그림 그려져 있는데 좀 더 크게 그릴게요. A가 있고 B가 있어요. 여기를 뭐라 부르죠? A 빼기 B라 불러요. 여기를 뭐라 부르나요? B 빼기 A라 부릅니다. 이런 모양을 말해요. 차집합이 서로 맞대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대칭 차집합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전부 다를 원하는 거니까 얘네 둘을 합집합하시면 이게 대칭 차집합입니다. 근데 책에서는 이거를 여러 번 이렇게 쭉 쓰기가 귀찮으니까 이걸 기호로 이렇게 만들었죠. 세모라고. A 세모 B는 대칭 차집합을 말합니다. 라고 문제에서 약속을 한 겁니다. 근데 오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대칭 차집합의 무조건 기호가 세모는 아니야. 어떤 문제에서는 별표 나오고 어떤 문제에서는 동그라미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와요.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냥 이 책에서만 세모라고 정의한 것 뿐이에요. 됐죠? 대칭 차집합. 근데 얘는 대칭 차집합의 연산이에요. 죄송합니다. 표기법. 이건 대칭 차집합의 표기법이에요. 근데 대칭 차집합 표시하면 저렇게 표시하지만 보통 계산할 때 연산법은 보통 저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대칭 차집합을 잘 보세요. 저 그림을 잘 보니까 합집합에서 뭐를 빼낸 것처럼 보이죠?
교집합을 빼낸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합집합에서 교집합만 싹 빼면 얘가 남지 않을까? 이게 대칭차집합을 연산하는 방법이에요. 아셨죠?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표기법은 위로 많이 가. A차집합 B, B차집합 A, 합집합. 이건 표기법이고 보통 대칭차집합을 연산할 때는 아래에 있는 계산법을 더 훨씬 많이 씁니다. 근데 아래에 있는 게 무슨 뜻이에요? A, B, 대칭차집합으로 묶인 두 집합을 말해요. 두 집합을 합집합하라는 얘기는 일단 섞는다라는 뜻이에요. 1번 섞는다. 그 다음 2번 겹친다. 3번 뺀다. 이걸 대칭차집합 연산할 때 이렇게 합니다. 자, 보세요. 잘 봐. 자, 문제선 세모를 했으니까 A 세모 B를 그리는 방법을 말하는 거야. 일단 A 세모 B, A와 B를 섞는다. 다 색칠하는 뜻이에요. 2번, 이게 1번 그림이야. 2번 그림, A와 B의 교집합을 찾는다. 겹치는 부분을 찾는다. 됐니? 세 번째, 1번 그림에서 2번 그림을 뺀다. 맞아? 1번 색칠된 부분에서 2번 색칠된 부분을 빼면 뭐가 남아요? 아까 말한 이 대칭 차집합이 남습니다. 그리는 방법 아시겠어요? 자, 아시겠다면 여기까지 해봅시다. 뭐지? 아시겠다면 여기까지 해봅시다. A 세모 B를 계산한 다음에 C를 계산하래요. 그럼 이번엔 집합이 3개잖아? 특별한 말 없으면 세 집합을 쓸 때는 이렇게 겹치게, 적당히 겹치게 그리죠? 근데 이게 일단 어쨌든 얘가 1번이에요. 1번. 그런 다음에 얘랑 묶어 계산하는 게 2번이지. 근데 우리가 1번 그림은 알잖아. 좀 전에 그렸으니까. A, B의 대칭 차집합은 이 모양이죠? 됐니? 잘 봐. 잘 봐야 돼. 얘랑 뭐 하겠다고요? 우리는 2번 푸는 겁니다. 얘랑 이 C를 대칭 차집합으로 묶은 겁니다. 이거 푸는 겁니다, 이거. 이걸 푸는 거예요. 2번. 어떻게 풀죠? 대칭 차집합, 그림, 이게 색칠 공부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일단 둘을 섞는다. 색깔로 합시다. 일단 둘을 섞는다. 됐니? 일단 섞었지? 두 번째, 겹치는 부분을 찾는다. 지금 그려진 부분에 겹치는 부분 알아요? 지금 그려진 부분에 겹치는 부분은 여기다. 여기가 겹친다. 그러면 색칠한 부분에서 이제 마지막에 뺀다. 색칠한 부분에서 뒤에 색칠한 부분, 겹치는 부분을 빼내면 무슨 그림이 남죠? 앞쪽에 있는 이 파란색, 빨간색 색칠한 부분에서 이 주황색 부분을 싹 빼봐. 그럼 어디가 남아요? 여기가 남아. 잘 봐. 여기만 남는 게 아니고 여기도 남아. 이렇게 색칠이 돼. 그래서 세 집합의 대칭 차집합의 그림을 그리세요. 그러면 이 그림 있죠. 순수한 A, 순수한 B, 순수한 C, 그리고 모두 다. 거기가 색칠돼요. 그게 세 집합에 대한 대칭 차집합의 표현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규칙 잊지 마세요. 세모 앞뒤로, 대칭 차집합 앞뒤로는 일단 둘을 섞는다. 그리고 공통된 부분을 그린다.
섞어진 부분에서 공통된 부분의 그림을 빼낸다. 그러면 답이 나온다. 자, 밑에 있는 이 여러 가지 성질 있죠? 책에는 외우라고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이 개념을 암기하세요. 이런 책들도 있는데, 암기하지 마. 그걸 미쳤다고 왜 암기를 해? 암기하는 게 아니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주 보면서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자, 해봅시다. 보세요. 교환은 성립합니다. 결합 성립합니다. 이건 설명 안 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보시면 충분히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그냥 너무 단순하게 넘어가고 3번부터 봐봐. 3번부터 보세요. A 세모 3번 여기다 생각 쓸게요. 3번 A 세모 공집합 무슨 말이니? 이걸 그냥 이해를 해봐. A를 색칠해봐. 공집합과 A를 섞어. 그럼 뭐가 되죠? A가 돼요. 그리고 다시 A와 공집합을 교집합해. 뭐가 돼요? 공집합이 돼. 그럼 결론은 A에서 공집합을 빼내면 A가 남겠지. 1번이 답입니다. 3번이 답이에요. 4번 A 세모 A A와 A를 섞어. 그럼 A야. A와 A의 교집합은 A야. 그럼 A에서 A를 빼면 공집합. 그렇지? 그렇게 이해는 납득을 하면 돼. 외우지 말고. 5번 A 세모 B가 공집합이야. 이거는 좀 그림을 그려야 돼요. 5번은 A 세모 B는 뭐를 말하죠? 여기 대칭 차집합 말하는 겁니다. 여기 됐니? 근데 이게 공집합이 된대. 응?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지?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의 합집합이 공집합이라는 뜻이야. 그러려면 얘가 공집합, 얘도 공집합이어야 돼. 두 개 중에 단 하나라도 원소를 가지면 합치면 공집합이 답이 안 나와. 둘 다 공집합이 돼야 돼. 됐어요? 그러면 A 빼기 B가 공집합? 무슨 집합이죠? A가 B에 포함되는 부분집합. 근데 B 빼기 A도 공집합? B가 A에 포함되는 부분집합. 보세요. 책은 이렇게 약속했다. 책은 이렇게 약속해놨죠. 뭐에 대한 약속이냐면 대칭, 차, 집, 팝의 여집합을 책에서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의고사에 좀 어려운 문제들은 가끔 이런 게 나와. 내신 시험도 어렵게 출제하면 이렇게 내기도 하시는데 웬만해서는 잘 안 나오고 대칭 차집합도 잘 안 나오는데 굳이 이런 것까지 잘 내시진 않으세요. 어쨌든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럼 이거잖아. 대칭 차집합 여집합이라며. 대칭 차집합 어떻게 쓰죠? A 빼기 B. 합집합 B 빼기 A. 이렇게 쓰지 않나요? 그 집합의 여집합. 드물어니죠? 내려와요? A-B의 전체 여집합. 합집합은 반대로 B-A의 전체 여집합. 됐니? 이게 여기 써져 있네요. 두 번째, 대칭 차집합 이렇게 써지기도 하는데 이렇게 써진다고 하지 않았나요? A 합집합 B에서 A 교집합 B를 빼기도 한다고 그랬죠. 그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 드물어간입니다. 드물어간 쓰려면 이 가운데가 뭘로 바뀌어야 돼요? 교집합의 여집합 바뀌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드물어간 쓸 수 있어요. 드물어간 씁니다. 그럼 A 합 B의 전체 여집합. 가운데 있는 교집합은 반대로 합집합으로. 여기 여집합 내려오는데 여집합은 없어지죠? 이렇게. 여기 있네요. 이 표현이 이 표현과 같은 표현이죠. 됐죠? 그래서 결론은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을 말한다. 그 밑에 보면 성질 나온다. 성질 나오는데 얘는 교환이 성립합니다. 교환이 성립합니다. 결합에 대한 말이 없죠. 결합에 대한 말이 없으면 결합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럴 수 있고 아닐 수 있다. 결합은 생략하겠다는 뜻이에요. 얘는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해. 대칭 차집합도 그랬었지. 중복되면 중복되지 않는 게 답이라며. 얘도 중복되면 중복되지 않는 게 답.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칭 차집합에 대해 설명드렸던 거를 같이 묶어서. 그 다음 얘는 A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의 A. 그러면 전체. 이거는 따져보시면 됩니다. 좀 따져보세요. 오늘 좀 시간이 약간 우리가 좀 수업 시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원래 이게 다른 반 학생 이게 여러분 말고 화목반 애들한테 수업할 때 이거 다 설명드렸거든요. 왜 이렇게 되는지 대해서. 근데 좀 여러분은 이럴 여유가 없으니까 좀 약간 좀 잔소리 하느라고 시간 좀 많이 갔어요. 일단 얘는 기억합시다. 네, 일단은 기억한다. 그리고 얘는 이 대칭 차집합에서 이 개수 있죠? A가 나오는 개수를 말해요. A가 나오는 개수가 짝수개면 전체예요. 홀수개면 A입니다. 다음 시간에 추가 설명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추가로 보충 설명드릴 테니까 일단 여기는 이렇게 건너갑시다. 이 문제가 좀 따로 나와 있지 않으니까 밑에 보기 있으니까 보기를 한번 풀어보세요. 뒤에 보세요. 배수집합입니다. 이건 그냥 간단히 합시다. 설명 간단히 중1 때 배웠던 공배수 공약수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뭐라 되어 있냐면 AK, K의 배수를 말해. 이렇게 약속한 거야. AK, K의 배수. AL, L의 배수. AM, M의 배수의 집합. 근데 1번 K 배수 그리고 L 배수. K의 배수인 동시에 L의 배수인 거. 공배수잖아. K와 L의 공배수. 근데 공배수를 어떻게 구해요? 중1 때 배웠지. 공배수를 구하려면 배수를 쭉 나열한 다음에 공통된 배수를 찾지 않는다. 그럼 귀찮아지니까. 어떻게 찾죠? 두 집합의 공배수를 구하려면 두 집합의 최소 공배수를 구한 다음에 그 최소 공배수의 배수를 쓰면 되잖아. 아셨죠? 그 다음 이거는 말로 보지 말고 직접 봅시다. 문제를 봅시다. 문제 보면 금방 이해돼요. 자, 이거는 아까 대칭 차집합 관련된 문제인데 한번 아까 우리 했던 거 외움이지 말고 네, 이해하라고 그랬죠? 1번 A 대칭 차집합 B, B 대칭 차집합 A. 이거는 교환 성립한다고 그랬으니까 생략. 2번 A와 나를 뺀 나머지를 섞어 전체를. 그리고 둘의 교집합, 공집합. 그럼 전체 동집합 빼면 전체. 2번은 맞는다. 3번 A와 전체 섞어 전체. A와 B의 교집합 A 빼 A 여집합 맞네. 4번 A와 공집합의 대칭 차집합 일단 섞어 A 교집합 찾아 공집합. 그런 다음에 아까 섞었던 A와 교집합인 공집합을 빼면 A 맞네요. 5번 A와 전체 합집합 전체 A와 전체 교집합 A. 그럼 전체에서 A를 빼면 A의 여집합 답이 안 맞네. 5번이 틀린다. 그리고요 자 이렇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대칭 차집합이죠. 대칭 차집합의 그림 A 여기 B 여기를 말해요.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0일이 있어야 된다고. 0일. 근데 집합 B를 보니까 집합 B 안에 2가 있지 않나요? 물론 3도 있어요. A-1 됐지? 잘 생각해봐. 3은 A에도 있고 B에도 있다는 눈에 보여요. 그럼 답 3은 당연히 여기로 가야지. A, B의 공통 원소니까. 근데 2의 위치가 애매해. 집합 B 안에 들어있는 이 2의 위치. 근데 대칭 차집합이 까만색으로 색칠한 대칭 차집합에는 0일밖에 없대. 그럼 2는 1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 B는 왼쪽 가운데 있는 방과 오른쪽에 있는 방을 섞은 게 B죠. 근데 오른쪽 방에는 0하고 1밖에 못 들어간대. 그럼 따라서 2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 가운데로 들어가야지. 아, 답이 다 나왔어. A교 B가 2, 3이네? 됐죠? 따라서 집합 A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2와 3이 들어있어야 돼. 근데 여기 지금 3이 있잖아. 그럼 남아있는 둘 중에 하나가 2란 얘기네. 그럼 얘가 만약 2라고 칩시다. 얘가 2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되려면 A 값은 0. 됐어요? 그럼 A에 0 집어넣어보세요. A에 0 집어넣어보면 집합 A는
3, 2,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A 0 집어넣으면 집합 B는 2, 3, 마이너스 1. 둘의 교집합이 이렇게 나옵니까? 안 나오네요. 잘못된 답이에요. 미안해요. 히어로서 뭐 풀이 개판인데. 그럼 얘가 2가 아니라는 얘기잖아. 그럼 A제곱 마이너스 2가 결국은 2라는 얘기네. 그럼 A제곱은 4라는 뜻이지. 따라서 A 값은 2 또는 마이너스 0. 그럼 A가 만약 2라면 집합 A는 3, 0, 2. 집합 B는 2, 3, A가 2니까 대입해요. 1. 둘의 교집합이 0, 1인가요? 대칭 차집합이 0, 1인가요? 그렇습니까? 둘의 대칭 차집합 2, 3 빼고 남는 나머지 0, 1 들어가나요? 그러네요. 2, 3 빼면 0, 1 남잖아요. 0이 여기와 여기를 차지하고 들어가겠죠. A가 2가 정답이네요. 그럼 얘 마이너스는 안 해봐도 알 거야. 안 해봐도 얘는 답이 아닐 거겠지 설마. 답이 하나로 하게 두 개로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 얘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얘는 답이 아니라는 거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집합 A 모든 원소는 3, 0, 2 총합은 5가 되겠죠. 이렇게 문제를 조건을 분석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3번 문제. 아까 말했지만 이건 아까 있는 말은 좀 말이 어려웠고 그냥 설명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AK는 그 K라는 첨자가 붙어있는 배수집합이에요. 그럼 A3은 3의 배수, A2는 2의 배수, A4는 4의 배수. 근데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냥 가로를 먼저 푸는 거예요. 2의 배수와 4의 배수의 합집합이에요. 2의 배수와 4의 배수 합집합해봐. 감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나요? 2의 배수와 4의 배수의 합집합이면 2의 배수예요. 잘 생각해봐. 2의 배수 안에 4의 배수가 다 포함되어 있잖아. 그럼 4의 배수는 2의 배수의 부분집합이니까 둘을 합집합하면 당연히 2의 배수가 되겠죠. 지금처럼 서로 배수 관계일 때 있죠. 서로 배수 관계일 때는 합집합하게 되면 최대 공약수의 배수집합이 됩니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2의 배수, 4의 배수 둘이 지금 포함관계가 성립하잖아. 이럴 때는 2와 4의 최종약수가 2입니다. 2의 배수의 집합이 정답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답은 3의 배수 그리고 2의 배수 공배수를 말하죠. 3의 배수인 동시에 2의 배수, 6의 배수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분배합니다. 이 교집합을 분배해요. 이렇게. 그럼 A3 교집합 A2 합집합 A3 교집합 A4 무슨 말이죠? 3의 배수인 동시에 2의 배수 6의 배수 3의 배수인 동시에 4의 배수 둘의 최종 배수는 12의 배수 6의 배수와 12의 배수의 합집합 6의 배수 안에 12의 배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6의 배수 어차피 1번 풀이가 훨씬 쉬운데요? 지금은 그렇지. 근데 어떤 문제는 이렇게 분배해서 푸는 게 훨씬 쉬울 때도 있으니까 이 풀이도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까지 해야 되는데 진짜 웬 잔소리 이렇게 많이 했냐 진짜 못 끝냈잖아.